자,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는 뭘 쓸 거냐면 최근에 퍼블리셔들이 많이 쓰는 슬라이드 라이브러리가 고전적으로는 우리가 코딩 1도 몰라도 했었던 Cycle2라는 게 있었고, 얘는 정말 고전 슬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게 BX 슬라이더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게 iSwiper 또는 iDangerous라고 돼 있는 거기도 하고, dangerous. 그래서 iSwiper 뭐 요 정도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걸 보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건 요 BX 슬라이더라는 녀석이에요. BX 슬라이더 구글 검색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색 결과 맨 위에 올라올 거예요. BX 슬라이더 찾으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능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스크립트를 거의 안 짜고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라고 했습니다. bxslider.com 들어가 볼게요. 자, 슬라이더는 얘 하나만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써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모든 슬라이드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이트든 간에 라이브러리들은 맨 처음에 뭐를 보시면 되냐면 Getting Started가 있으면 Getting Started를 보시고, 그게 없으면 여기 어차피 이 사이트에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어딥니까? 요 링크 얘죠, 그죠? 사이트의 목적이 확실하다고요. 누구를 클릭하래요? 얘를 클릭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차 말했지만 사이트에는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목적에 충실한 사이트여야 된다고요. Click here to insert를 들어가 봅니다. 자, The easy way에서 가장 쉬운 방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각각의 섹션 1, 2, 3 이렇게 하면 된대요. 1.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하래요. 얘들이 제공하는 CSS와 JS와 그리고 얘들이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JS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얘를 슬라이드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얘한테 보면 클래스명이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더에다가 뭐만 BX 슬라이더라는 이 얘들이 제공하는 저 라이브러리만 돌리면 슬라이드가 나온다고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얘가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돌아간다고요. The other way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 얘는 여기에 CDN 주소에서 얘들 서버에 빌려오는 거고, The other way는 다운받아서 다운로드해서 include 당신의 홈페이지에다가 로드를 하시라.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로드하는 방식이 하나는 CDN이고 하나는 다운로드해서 불러오는 거만 차이가 있지 구현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이지웨이로 할게요. 이지웨이의 헤드와 헤드 사이에 여기 1번 링크와 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찾으셨죠? 이 세 줄 복사할게요. 세 줄 복사해 주세요. 복사 하셨으면 우리 코드로 와서 인덱스 HTML에 올게요. 인덱스 HTML에 와서 일단은 우리 이제 이 슬라이드 풀어주시고요. 우리가 리스트 2개 있던 거를 주석 처리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드디어 살려주고요. 리스트 3개, 슬라이드에 하나하나의 아이템으로 쓸 리스트 3개 살려주시고, 좀 전에 카피한 거 어디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헤드와 헤드 사이에 넣으라고 돼 있었죠? 헤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현한 fev 아이콘 밑에다가 넣어봅시다. 이렇게 3개 링크, 스크립트 불러왔어요. 자, 스크립트 불러온 걸 자세히 보시면 jQuery 라이브러리 밑에 BX 슬라이더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 BX 슬라이더로 라이브러리를 한 거는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필요한 걸 골라서 얘들이 슬라이드가 되게끔 만들었단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없으면 작동을 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디에 있으면 얘 아래쪽에 있으면 그래도 작동 불가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쓸 준비, 우리가 쓸 다양한 UX를 만들어줄 책들, 그 주술 책들을 다 꽂아놓고 로드를 한 다음에 얘들이 미리 로드가 돼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을 필요한 기능만 뽑아서 얘가 뭘 만들었다고? 슬라이더를 만든 거라고요.
여기 있는 기능을 뽑아서 조합을 해서 얘들이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jQuery를 이용해서 웹페이지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작할 때도 main.js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들어오는 main.js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어디 있어야 돼? 항상 이 밑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로드한 다음에 다시 사이트에 가볼게요. 사이트에 가보면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품고 있는 부모의 클래스명을 가져와서 걔를 선택자를 가져와서 뭐 하래요? 요렇게 하래요. 자, 지금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요렇게 쓰면 된다고 나와 있죠.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스크립트 안에다가 이렇게 쓰면 된대요. 일단 얘들이 하라는 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박스 친 부분, 이 부분 복사합니다. 자, 얘 복사하셨으면 좀 전에 코드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자, 우리는 클래스명이 얘가 아니죠. 자, 우리는 요거를 보통 이렇게 줄여 쓰지 않고 $사인 하나로 줄여 썼었어요. 일단은 얘가 무슨 뜻이라고요? 바디 안에 있는 다큐멘트의 모든 내용이 준비되면 그때 이걸 해 라는 뜻이었죠.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바디 위에 스크립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면 작동될 리가 없다고요. 아직 클래스명 슬라이더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걔한테 BX 슬라이더를 어떻게 돌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코드는 언제? 바디, 문서가 다 준비되면 그때 이걸 해 라고 한 거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슬라이드가 누구예요? 슬라이드의 부모가 슬라이즈예요. 슬라이즈, 그죠? 복사. 클래스명 슬라이즈 복사. 슬라이즈를 복사했으면 위로 올라가서 얘를 슬라이즈로 바꿉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슬라이드는 작동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세요.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가 클릭했을 때 좌우로 넘어가는 게 작동하고 있다고요. 확인됐나요? 됐습니까? 밑에 이전 다음 버튼은 우리가 만든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미 잘 작동을 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우리는 이런 배경이 나올 필요도 없고 이런 좌우의 버튼이 나올 필요도 없고 좌우의 버튼은 내가 만든 걸로 나와야 되고 안에 흰색의 배경 필요 없고요. 자세히 보면 바깥쪽에 섀도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우리가 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짠 적이 없는데 이런 CSS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까 로드한 이 녀석 얘가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쟤는 우리 스타일하고 안 맞으니까 지워요. 얘는 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CSS를 주석 처리했어요.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CSS 잡았던 건 모두 날라갔고요. 대신 이 자리에 PRB Next라는 글씨가 있고 123이라는 페이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아까 로드했던 CSS로 모양을 잡아줬던 거라고요. 이 이전 다음 버튼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1, 2, 3 이 페이저를 눌러도 작동을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 거에 맞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에 맞게 수정을 하려면 이제 얘의 옵션들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될 거고요. 우린 이 사이트에서 이 슬라이드 하나 구현되는 거 말고도 다양한 걸 스크립트로 jQuery로 작성을 할 거니까 얘가 헤드와 헤드 사이에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별도의 문서로 있게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source js 폴더 안에 main.js라고 만들게요. 자, main.js 만들었으면 지금 이 코드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냐면 저 main.js 안에 있어야 되겠다고요. 잘랐고요. 새 문서를 만듭시다. js 폴더 자체가 없군요. js 폴더를 만드시고 루트에서 js 폴더 만드시고 js 폴더 안에다가 새 파일 main.js 만들게요. main.js 안에다가 좀 전에 코드 붙여넣기 합니다. 다큐멘트가 준비되면 할 일까지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다큐멘트 레디 부분이라고요. 인덱스 HTML에 가서는 이제 필요 없고요. main.js만 불러오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인덱스 HTML에서는 JS 안에 main.js를 불러오는 걸로 바꿔 놓으시고 다시 JS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팁을 하나 더 드립니다.
자, 우린 지금 JS 안에, 그러니까 index HTML에서 main JS를 불러왔어요. 자, index HTML 다시 보고 계신가요?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얘들의 이제 스타일 좀 잡을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BX 슬라이더는 뭐도 먹냐면 제가 드래그 하고 있어요. 드래그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쓱 드래그 하면 슬라이드가 이동을 하고 있다고요? 원래 안 돼요. 자, 일단 얘들의 CSS부터 잡고 볼게요. 타이틀과 스타일 잡아 봅시다. 슬라이드 안에 있는 것들이죠. CSS부터 잡고 좌우의 버튼도 우리 거에 맞춰서 바꿀게요. 슬라이드로 가봅시다. 인덱스 HTML 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안에 li 안에 h2와 누구 p 태그 얘들은 둘 다 하나하나 각계 격파해야 되겠네요. 메인 슬라이드 안에 li 안에 h2라고 할게요. 되도록이면 한 두 뎁스 정도는 타고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엉키지 않으려면. 슬라이더라고 할게요. 메인 CSS를 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CSS 잡을게요. 메인 슬라이더 안에 슬라이즈 안에 h2 메인 슬라이더 안에 슬라이즈 안에 h2. 자, 폰트 사이즈는 우리가 전보의 TT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폰트 사이즈 같은 거 지정할 필요 없고 칼라 흰색이고요. 마진 같은 거 그런 거만 확인하면 되겠다고요. 포토샵에 가서 간격 볼까요? 이 선은 마지막에 생각합시다. 일단은 선 제외하고 아래에 패러그래프의 간격 좀 볼게요. 패러그래프가 두 줄이라는 건 얘한테다 라인 하이트를 줘야 된다는 거고, 라인 하이트를 주면 얘의 높이가 바뀐다는 얘기죠. 얘의 높이부터 확인을 하고 CSS 잡겠습니다. 밑에 프로페셔널 부분에 컨트롤 T에서 라인 하이트를 보면 65가 있어요. 65의 선택 영역을 만들어 보면 얘가 P 태그를 봤을 때 P 태그의 P가 가운데 있을 쯤 이렇게 높이를 얘가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그죠? 스냅도 왜 꺼놨어? 잠깐만요. 스냅 좀 켜고. 그랬을 때 expire는 제가 얘한테다가 라인 하이트를 몇을 줄 거냐면 얘 높이만큼 줄 겁니다. 아니 얘 폰트 사이즈만큼. 얘 expire가 70이니까 얘도 공간이 70 만들어지게 할 거라고요.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라인 하이트를 똑같이 잡을 거기 때문에 잠깐만요. 픽스드 사이즈로 해버리죠. 픽스드 사이즈로 높이를 70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텍스트 2에서 2가 센터에 있는 요 조건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70의 그리드를 만들고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클리어 그리드 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다시 만듭시다. 얘가 아까 65였죠? 65 다시 만들어 볼게요. 얘 라인 하이트는 65였다고요. P태그를 센터에 놓고 65를 만들었고요. 가이드를 뽑았습니다. 얘가 라인 하이트가 70이고 이게 라인 하이트가 70이고 얘가 라인 하이트가 65니까 이 사이가 마진이 되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이걸 나중에 하자는 건 얘는 어차피 앱솔루트로 해서 위치가 안 잡히면 되니까 상관없겠다고요. 됐습니까? 이 높이 확인을 해보면 선택 영역 다시 노멀로 바꾸고 60이 있네요. 정확하게 60 정도 아래쪽에 마진을 주겠습니다. 얘의 아래쪽에 마진을 60을 주겠다고요. 자,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간격을 할 때 주의하시라고요. 그 텍스트들은 다 뭐가 있다고요? 라인 하이트가 있다고요. 라인 하이트가 왜 다 있습니까? 우리가 리셋에 가보면 여기에 라인 하이트가 1이 있어요. 1이 있다는 얘기는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다 라인 하이트가 만약에 폰트 사이즈가 40이면 라인 하이트가 기본값이 40이라고요. 리셋에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커먼 CSS에 다시 가보면 메뉴에 우리가 전보 트론에다가 전보 TT에다가 폰트 사이즈를 70 해놓으면 얘는 라인 하이트가 70이라고요.
1은 뭐예요? 여기에서의 1은 100%라고요. 폰트 사이즈 대비 1대1이란 얘기라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텍스트와 텍스트의 간격을 줄 때는 라인 하이트를 감안해서 포토샵에서도 여기에 지금 라인 하이트가 얘는 없지만 폰트 사이즈에 대비해서 얘 높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단줄짜리는 얘 라인 하이트가 18픽셀 일리가 없다고요.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CSS를 감안해서 얘의 높이가 70이 잡힐 걸 감안을 해야죠. 오케이? 얘가 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디자인을 보고 간격을 조절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CSS 가봅니다. 얘한테 아래쪽에 마진을 줬고요. 이제 패러그래프의 스타일 잡아볼까요? 패러그래프도 똑같이 흰색이고 P 했고요. 폰트 사이즈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폰트 사이즈 확인 좀 할게요. 이 P 태그에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준 적이 없어요. 50픽셀 이군요. 라인 하이트는 65였고요. 50픽셀 폰트 사이즈 50픽셀 라인 하이트 65. 마진은 아래쪽에 몇이는지 몰라요. 그거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간격을 할 때는 얘가 가지고 있는 다시 폰트가 원래대로 작동하게끔 F12 눌러서 리버트 했습니다. 리버트해서 F12 눌러서 리버트 했다고. 제가 이 폰트가 이 컴퓨터에 안 깔려 있기 때문에 폰트가 바뀌지 않습니까? 폰트가 바뀌면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리버트해서 얘를 최초로 열었을 때로 되돌아간 상태에서 높이를 몇을 65를 만들어 본다고요. 65를 만들어서 글씨의 센터에 있게끔 대략 놓고, 그러면 간격을 밑에 있는 이 버튼과의 간격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로 대략 보면 선택력을 만들어 보면 58, 60 그 정도 있는 거네요. 그죠? 60픽셀 얘가 이 디자이너가 간격은 60 픽셀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2픽셀 정도 차이가 있지만 마진 바텀은 62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얘가 누구? 이 P의 스타일이라고요. 자, P 태그의 아래쪽에 마진을 그렇게 준 거고요. 스타일 적용했으니까 브라우저 화면에서 일단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위에가 살짝 잘려 있는데 얘 좀 검사 좀 해볼게요. 100%고 폰트 지정부터 합시다. 얘가 expire가 폰트가 우리가 지정한 폰트대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레일웨이에 600 있고, 잠깐만요. 지금 위치가 이상해요. H2에 마우스를 올려보십니다. H2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게 되게 이상합니다. 지금 커미티드 해서 높이를 확인을 해보면, 자, 얘 높이가 지금 25가 잡히고 있는데요. 왜 이럴까요? 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전보의 TT에서 70이 잡혀 있는데, 아까 리셋에 있던 라인 하이트가 여기에서 리셋이 됐군요. 자, 여기에서 1이라고 했는데 바디에서 라인 하이트를 25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가 25가 잡혀 있어요. 여기 보면 순서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리셋을 한 다음에 바디에다가 다시 라인 하이트를 25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다시 가서 자, 이거를 패러그래프에만 있는 걸로 바꿉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라인 하이트가 1이 나오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CSS 좀 가볼게요. 이 라인 하이트 2호는 누구한테만, 대표적인 P 태그들한테만 기본적으로 주겠다고요. 얘가 여기가 그냥 1이라고 할게요. 라고 하고, 모든 P 태그들은 기본적으로는 라인의 하이트가 25라고 할게요. 그래서 P 태그에 별도로 설정이 없으면 P 태그들은 라인 하이트가 25인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볼게요. 브라우저 하면. 네, 이제 얘가 온전히 70의 높이를 가진다고요. 요게 폰트가 적용이 얘는 된 것 같은데 밑에 있는 건 지정한 적이 없어요. P 태그는
바디의 폰트 오픈 산스 인 건가요? 포토샵 좀 가봅시다. 레일웨이의 라이트군요. 그죠? 네. 이 피태그는 오픈 산스가 아니라 레일웨이의 라이트예요. 레일웨이 썼던 거 그대로 복사하시고 내리고 와서 피태그의 스타일 잡을게요. 라이트니까 300이라고 합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네, 너비도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비를 지정 안 했더니 너비를 12컬럼을 다 쓰고 있죠. 포토샵에 가서 너비 볼게요. 자, 너비가 대략 여기에서 이만큼 정도 너비를 쓰고 있어요. 대략의 너비 확인해서 넣겠습니다. 해당 패러그래프 선택을 하시고 선택했고요. 컨트롤 클릭해서 대략 910의 너비가 있네요. 910 딱 하면 이 크기가 안 나옵니다. 살짝 크게 해줘야지 맞아요. 너비 지정할게요. 920 메이드까지 나오는 거 맞나요? 디자인 다시 봅시다. 네, 메이드까지 나오는 거 맞죠? 920 정도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안에 P태그 안에 A 태그들은 BTN이라고 되어 있었죠. 걔들의 스타일 적어보겠습니다. 자, BTN의 스타일은 공통으로 잡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성할 게 아니라 위에 커먼 영역에 가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포토샵 다시 한번 보죠. 이 부분, 이 부분이요. 가이드 잠깐만 끄고 그리드도 끄고 다시 볼게요. 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였고 btn이랑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에 대문자의 폰트 사이즈의 위아래 높이의 좌우의 여백까지 다 똑같이 만듭니다. 컨트롤 클릭해서 확인을 합니다. 스트로크는 만들 때부터 있었던 거네요. 여기에 fx의 스트로크가 없다는 얘기는 얘는 쉐이프를 만들 때 보더를 줬다는 얘기라고요. 그죠?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가 여기에 fx를 안 줬으니까 자, 이 레이어 찾으셨습니까? run, more 찾으셨어요? 얘의 스트로크와 스트로크의 두께 확인해야 되겠다고요. 찾으셨습니까?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쉐이프 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상단에 테두리의 색깔과 두께가 나와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1픽셀의 흰색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얘 너비 지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너비가 150이 돼 있다라고 해서 너비 지정하시면 안 된다고요. 글씨가 어떤 너비를 가지든 간에 이 높이에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게 컨셉이니까 너비를 주시면 안 된다고요. 하겠습니다. 저는 얘는 지금 너비를 똑같이 했지만 전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밑에도 다 똑같이 쓸 거니까 그냥 얘 간격을 유지하는 걸로. 지금 얘가 조금 좁아요. 그래서 조금 넓게 잡아볼까 합니다. 옆에 있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선택역을 만들고 해볼게요. 약 3, 40 정도가 있고요. 높이는 확인해보면 50입니다. 50에 옆에 40 정도의 패딩이 있고 네, 보더가 흰색이고 안에 글씨 볼게요. run more 글씨 세미볼드 600이고 15.7 이거 이 디자이너 얘 폰트를 쓴 다음에 줄인 거예요. 이거 스케일에서 16으로 맞추겠습니다. 16 세미볼드 레일웨이입니다. 높이 50 테두리 흰색 그게 뭐라고요? BTN의 스타일입니다.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서 헤더 위에다가 클래스명 BTN의 스타일 잡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십니다.
레일웨이의 세미볼드였어요. 폰트도 지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btn의 스타일을 잡아 주었습니다. 스타일이 다 잡혔고요. 자, 이쯤에서 뭐를 확인해 볼 거냐면 요소 검사 좀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expire 부분에서 검사해 보세요. expire 부분에서 검사를 해보면 못 보던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플롯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위드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린 UL 위에 부모에 이런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BX 래퍼와 BX 뷰포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게 생성이 되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슬라이드가 옆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옆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UL 안에 이 LI들이 좌우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리스트들이 이렇게 가로 배열이 돼야 하는 거고, 가로 배열이 되고 얘가 이 옆에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건 얘의 부모가 있고 부모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자, 이 슬라이드들이 가로 배열 되려면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얘들이 우리가 순수하게 스크립트로 또는 jQuery로 얘를 구현했다는 생각을 해보면 얘 레프트 값 0, 얘 레프트 값 100%, 얘 레프트 값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고, 얘가 앱솔루트로 되어 있으니까 얘들의 너비가 나올 리가 없으니까 얘 부모한테 가서 UL의 너비를 이만큼을 준다고요. 그리고 얘 부모한테 가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어서 이 부분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야 되고, 얘 부모의 부모 안에 이것들이 있으면 얘들도 얘를 기준으로서 절대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하려면 이거 안에 페이저와 좌우 버튼이 생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 구조가 우리가 짜지 않았지만 BX 슬라이더를 돌리는 순간 다시 한번 코드를 보면 얘 너비 보면 3215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너비를 이만큼 해서 넓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BX에 얘 바로 위에 있는 뷰포트에 가보면 뷰포트의 크기는 요만큼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너비 안에 컨테이너 안에다가 얘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얘는 너비가 다 차지할 수 없다고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이 잡혀 있고 얘를 넘치는 건 안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얘를 넘치는 게 누구예요? UL이 이렇게 해서 분명히 넘치고 있었을 텐데 안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클릭을 하면 우리가 좌우 버튼을 이제 어디에 배치를 할 거냐면 요 UL이 있고, 잠깐 접어 보면 여기에 BX 컨트롤이 있어요. BX 컨트롤이 이전과 다음 버튼이 자동으로 생성된다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얘가 만든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누굴 기준으로 이 래퍼, BX의 래퍼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배치할 수 있어야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가 하나 더 있고, 뷰포트 위에 새로운 부모가 하나 더 있고 얘와 누가 있는 거예요? 좌우의 버튼과 페이저가 있는 상태라고요. 우리가 만든 적도 없지만 슬라이더가 돌아가는 순간, BX 슬라이더를 로드하는 순간 얘가 필요에 의해서 부모의 요소에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요.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위에 클래스명이 BX 래퍼라고 되어 있죠?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라고요. 저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기억 안 났던 사이트가 생각났어요.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에 들어가 보실게요. 구글에서 스톤헨지 찾아보세요. 스톤헨지에 와서 보면 요 클릭했을 때 얘는 슬라이드가 그 자리에서 바뀌는 컨셉으로 바꿔놨고요.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좀 이따가 옵션을 이용해서 볼 거고요. 페이저의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우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볼 거예요. 여기에. 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검사를 해보면 이 슬라이드의 부모에 보면 뭐가 있어요? BX 래퍼가 있다고요. 즉, 이 사이트도 저 스크립트를 안 짰다고요. 슬라이드를 안 짰다는 얘기라고요. 그냥 저 BX 슬라이드를 불러와서 그냥 짠 구현을 한 거예요. 나오는 요거의 스타일과 페이저의 스타일만 바꾼 거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걸 할 거라고요. 오케이? 다시 우리 사이트에 옵시다. 전 닫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는 디자인에 다시 한번 가봅시다. 디자인에 다시 잠깐만. btn에 마우스 올렸을 때 요거까지는 하고 갈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온대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고요. 보더도 바뀌는군요. 보더와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배경색이 바뀌고 있어요. 글씨 색깔은 바뀌는 거 없고. 색깔 확인하죠? 더블 클릭해서 색깔 확인했습니다. 자, 저 색깔이 클래스명 btn에 뭐 하면 마우스를 올리면 뭐가 바뀐다고요? 백그라운드가 바뀝니다. 해당 컬러로. 보더의 컬러도 바뀐대요. 보더의 컬러도 바뀐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자, 아까 라인 하이트 할 때에 이 수치를 잘못 적었어요. 왜 잘못 적었냐면 제가 보더를 어디로 뽑으라고 했죠? 박스 사이징의 보더 박스라고 했던 얘기는 보더까지가 50픽셀이라는 얘기니까 라인 하이트는 몇으로 바꿔야 됩니까? 몇으로 바꿔야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보더까지가 50이라고 한 거라고요, 지금. 그 안쪽에 글씨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몇입니까? 48픽셀이죠. 얘가 48픽셀이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게 잘못돼 있어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바뀌는 게 됐겠지. 이런 해보면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보여. 트랜지션까지 걸까요? 트랜지션 0.3초. 트랜지션 0.3초 걸어주십니다. 그러면 쓱쓱 바뀌고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좌우의 버튼의 스타일입니다. 브라우저 지금 화면을 보면 BX 슬라이더가 제공해주는 글씨가 나타나 있는 상태예요. 여기 잘 보시면 PREV 넥스트가 있다고요. 그 밑에는 우리가 작성한 PREV 넥스트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내가 수동으로 작성한 이거를 버리고 얘를 활용을 하느냐, 아니면 얘를 쓰지 말고 내가 만든 얘를 활용을 하느냐. 물론 둘 다 설명할 겁니다. 일단 얘들이 제공하는 이 PREV와 넥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걸 해볼게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됩니까? 디자인을 보시면 좌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저거 뭐로 만들었죠? 스프라이트 PNG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죠? 얘가 기준이치 누구?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된대요. 기준이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에 얘는 이쪽, 얘는 이쪽에 있게 하고 얘의 배경을 지정을 해달랍니다. 안에 있는 글씨는 멀리 보내버리고 안에 있는 이미지, 요 자리에 이미지가 나오게, 여기에 나오게 누구를? 얘를 요소 검사해서 CSS를 수정해서 작성해 보십니다. 요거 나온 거 검사해서 누구한테 일을 시켜야 될지 파악을 한 다음에 좌우에 나오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지금 누구의 스타일을 잡는다라고 했냐면 이 BX 슬라이드가 만들어준 여기 이 이전과 다음 버튼을 이전은 여기에 넥스트는 여기에 있게 하래요. 그죠? 자, 그러면 얘한테다 스타일을 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누군지부터 찾아야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검사했다고요. 검사를 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X 컨트롤스 안에 A 틀마다 똑같은 게 있을 거고 BX의 PREV라는 클래스명 할 때 할 일도 있을 거고 얘한테 할 일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공통으로 줘야 될 건 뭐고 따로따로 줘야 될 건 뭔지를 생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짜야 되겠죠. 자, 이거 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 사이트 안에서도 BX 슬라이더는 또 어디에 쓸 거냐면 저 밑에 내려가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에도 쟤를 쓸 건데 쟤를 써버리면 똑같은 클래스명으로 또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BX 컨트롤스 디렉션 안에 A 태그를 해버리면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스타일이 잡힌다고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그걸 봐야죠. 얘가 이 기준이치 얘도 얘가 기준일 거고 이 기준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다고요. 이게 똑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위에 거랑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별도로 구분할 필요 없이 저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얘도 얘 부모가 기준이 잡혀 있을 거고 걔를 기준으로 얘가 왼쪽으로 이만큼 얘가 왼쪽으로 이만큼 간 거라고요. 그죠?
만약에 밑에는 스타일이 다르다라고 하면 반드시 부모를 물고 들어와야 됩니다. 누구 안에? 메인 슬라이드 안에, 슬라이드 안에, 아니 슬라이드 아니지. 메인 슬라이드 안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메인 슬라이드 안에 누구? 컨트롤 BX 컨트롤 디렉션 안에 A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를 물고 들어와야지만 얘 안에 스타일만 지정할 거예요. 근데 얘가 밑에도 똑같은 스타일로 있으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스 디렉션 안에 A라고 하면 모든 이 페이지에서 BX 슬라이더를 쓰는 거의 좌우 버튼은 어차피 우리가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만드는 그 이미지를 쓸 거니까 똑같이 지정해도 된다고요. 해볼게요. BX 컨트롤스 안에 A에 시켜야 될 게 뭔가 봅시다. 자, 클래스명 복사했고요. 복사. 이걸 아무리 여기서 찾아본들 없습니다. 예? 없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여기에. 스크립트가 돌아가면서 돔을 저 녀석이 조작해서 새로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봤다가 필요 없죠. 여기서 소용이 없다고요. 화면에 나온 걸 보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봅시다. CSS에 가서 누구 안에 클래스명 얘 안에 A 들마다 똑같은 속성이 뭐가 있는지를 적어야죠. 포지션 absolute라는 건 누굴 기준으로 입니까? 지금 디자인에서 보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디자인에서 보면 얘를 기준으로 양옆에 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누군지 요소 검사에서 찾아야죠. 브라우저 화면에서 여기에 이렇게 요소 검사했을 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이 녀석이 누군지를 찾고 걔가 기준이라고요. 여러분이 걔를 따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미 기준이 잡혀 있을 거예요. 검사를 해보면 저렇게 파랗게 되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스타일을 잡는 겁니까? 여기 BX 안에 얘의 스타일을 잡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앱솔트 된다는 건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녀석이 이 크기를 쓰고 있는 녀석이 누군지를 찾아서 걔가 기준이라고요. 만약에 얘한테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게 없으면 지정을 해야지. 얘에 가까운 부모 중에서 이 크기를 쓰는 게 누군지를 찾아야죠. 그죠? 얘에 가까운 부모 중에 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얘 아니고요. 얘예요? 얘도 아니에요. 그죠? 얘 부모 중에 쟤는 형제고, 부모 중에 얘도 형제고, 얘도 형제고, 얘가 부모라고요. 얘의 부모의 형제, 얘가 기준이 아니라 얘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건 얘뿐이 없다고요.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저 녀석이 기준이라고요. 얘한테다가 가보면 이미 뭐가 있냐면 BX 래퍼에 가보면 기준이 얘한테는 없네요. BX 래퍼에 기준이 없군요. 그럼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보면 얘가 기준일 수는 없다고요. 얘 형제예요. 얘 부모인 요 녀석이 기준이라고요. BX 래퍼라는. 그러면 걔가 누굽니까? 슬라이드 래퍼 안에 첫 번째 div 얘라고 해도 되고, 슬라이드 래퍼 안에 클래스면 BX 래퍼라고 해도 된다고요. 걔가 기준입니다. 슬라이드 래퍼 안에 복사, 얘 안에 누구라고요? 클래스명 에러 없이 쓰려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 놓으면 되죠. 얘가 뭐라고요? 기준이라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위치를 잡아주는 저 녀석이 기준이라고요. 자, 쟤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디자인을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굴 찾은 겁니까? 얘를 다 감싸고 있는 이 부모를 찾은 거라고요. 자, 부모 찾았는데 지금 위치를 보면 얘가 센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얘가 이 정도 높이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이게 센터일 텐데 센터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밑에도 우리가 똑같이 저 녀석이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서도 얘는 여기까지 높이에서도 이것도 여기도 센터가 아니군요. 탑에 살짝 퍼센트로 하자. 가운데 그냥 있는 걸로 하고 살짝 위에 있게 할게요. 지금 정가운데 컨셉이 아닙니다. 얘한테다가 둘 다 뭐라고요? 탑 값이 50%라고요. 살짝 위에 있다라고 하면 40% 이렇게 해도 돼요. 자기가 반만큼 위로 올려서 정 가운데 해도 되고. 이게 지금 똑같다고요. 그리고 뭐가 똑같습니까? 위드와 하이트가 똑같겠죠.
얘 배경을 쓸 위드와 하이트가 똑같을 거고 안에 글씨가 있어요. 글씨 멀리 보내는 것도 똑같겠죠. 마이너스 9999에서 멀리 보내는 것도 똑같다고요. A 태그에다가 이렇게 하면 글씨를 밖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속성을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써도 되죠. 포지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포지션의 특징은 쓰기만 하면 안에 있는 컨텐츠 지정한 너비가 있다면 그 너비만큼 똑같이 자연스럽게 크기가 잡히는 속성이 이미 내장돼 있다고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안 줘도 된다고요. 썼으면 그거면 얘를 이해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안 써도 된다고요. 자, 그러고 얘가 백그라운드를 못 쓴다고요? 백그라운드를 CSS 이미지스 폴더 안에 누굴 써요? 스프라이트 png를 쓴다고요.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거고 no repeat.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각각 다를 거니까 그건 클래스명으로 구분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고. 위드와 하이트 확인을 해볼까요? 포토샵에서 누굴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놨던 뭐가 있지요? 스프라이트의 png가 있지 않습니까? 걔를 열어야죠. 스프라이트의 psd 열어주세요. 스프라이트 psd에서 우리가 배경 검은색을 임시로 꺼놨던 거 다시 살리고 크기 누굴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이만큼을 크기로 지정을 해야죠. 그죠? 예, 크기 확인을 해보자고요. 컨트롤 클릭하면 그 요소 바로 찾을 거고 컨트롤 클릭하면 그 요소의 크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19에 31 픽셀이군요. 확인됐습니까? 대략 20에 32 뭐 그렇게 잡아도 되고 19에 31 오른쪽 것도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똑같네요. 19에 31 확인됐습니까? 저 크기를 지정을 해줘야죠. 간혹 보면 스프라이트 png에 이 크기를 지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 크기가 아니라고요. 얘 위드와 하이트가 아니라고요. 요 부분만 보이게 할 거니까 얘 크기를 지정하셔야 된다고요. 19에 31 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뭐가 달라야 되는 겁니까?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이 달라야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야 되는 겁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레프트가 이 요소의 레프트가 기준위치 레프트에서 기준위치가 얘거든요. 기준위치가 안에 있는 이 녀석이라고요. 이 녀석을 기준으로 기준위치 레프트가 레프트에서 얼만큼 이 녀석을 기준으로 기준위치 라이트가 라이트에서 얼만큼 떠져 있는지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얘의 레프트가 기준위치 레프트에서 여기서의 거리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니? 라고 봤을 때 약 98이니까 그냥 심플하게 100 줍시다. 그죠? 여기 이 요소의 레프트가 기준위치 레프트에서 100픽셀 떨어져 있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라이트도 라이트를 기준으로 100픽셀 떨어져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위치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얘는 기준이 이 녀석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기준이니까 이 기준에서 양옆으로 벌어지면 되겠다고요. 만약에 이 슬라이드가 전체가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면 그렇게 잡을 수 없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운데 일단 놓고 마진을 이용해서 얘를 왼쪽으로 얘를 오른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케이스가 아니라고요. 기준이 이만큼이 있으니까 100픽셀이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CSS 적어 볼게요. 구분되는 게 뭐로 구분됐었죠? 클래스명 bx preb next로 구분이 돼요. 클래스명 얘로 구분이 된다고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얘의 스타일이 혹여나 bx 슬라이드의 스타일이 있으면 어차피 로드를 안 했으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자, 위치를 잡아 볼게요. 얘가 왼쪽에서 얼마큼 떠져 있다고요? 이 요소의 레프트가 기준위치 레프트에서 마이너스 100픽셀, 이 요소의 라이트가 기준위치 라이트에서 마이너스 100픽셀. 그렇죠? 백그라운드 포지션 잡아야죠. 이렇게만 하면 둘 다 어느 부분이 보이는 겁니까? 둘 다 어느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얘에서 요 부분이 둘 다 보인다고요. 둘 다 여기 위치만 보일 거라고요. 왜? 얘는 그러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설마 100% 탑?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포토샵에 다시 한번 크기가
19에 31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배경이 지금 둘 다 누가 나오는 겁니까? 둘 다 스프라이트 얘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죠? 얘가 좀 더 크기를 줄여보면 둘 다 이 자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옆에 있는 게 나오려면 이 이미지가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되냐고요. 그걸 봐야죠. 그죠? 이게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되는지는 여기에서 가이드를 살짝 뽑고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면 되겠죠. 선택역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왼쪽으로 29픽셀을 가야 여기가 나올 거라고요. 그죠? 탑값은 변함이 없으니까 주실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백그라운드에 포지션에 뭐만 주면 돼요? X만. 얘는 주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안 그래도 거기 나오니까 얘만 넥스트만 뭐라고 바꾸면 돼요? 마이너스 29픽셀 이렇게 바꾸면 될 거라고요. 탑 값은 똑같이 기본값이 00이니까 걔는 바꿀 필요가 없고요. 포지션에 X 얘만 바꾸면 될 거라고요. 저장하고 볼까요? 그러면 차후에 이제 버튼이 잘 나오고 있죠. 여기에 됐습니까?